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다 찍었는데 이게 또 요즘에 계속 컴퓨터가 이상한지 저장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지금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좀 빠르게 찍고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좀 간결하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0.7%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매도, 빨간색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랑 거의 비슷하게 딱 순매수까지 돌아가면서 수급 이제 약간 좀 증시랑 프로그램 매수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코스피는 이제 뭐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있었고, 뭐 개인은 이제 매도로 마감이 됐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습니다. 외국이 4천억 매수하고 이제 나머지 기관하고 개인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한 400억, 500억씩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금통위가 있었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소수의견 한 분 나왔었고요. 금리 인상 소수의견 한 분 나왔고 이제 금리가 동결은 됐었지만은 오늘 뭐 금리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님이 아무래도 좀 그런 매파적인 발언, 금리를 결국 이제 좀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약간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국은행이 좀 전망을 하면서 좀 상당히 금리가 한 10bp 정도, 0.1% 정도 상승을 하면서 2, 3년물 단기 구간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 페드의 파월 의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제 최근 물가 상승률이 좀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뭐 공급 병목 등으로 이제 뭐 생산이 줄어든 분야에서 뭐 강한 수요가 나타난 것이 일단 일부 상품과 뭐 서비스 가격을 좀 급격하게 끌어올렸다고 했었고요. 뭐 특정 분야가 물가 상승을 좀 주도했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뭐 이제 이는 뭐 자동차 부문, 특히 이제 뭐 중고차 부문이고요. 뭐 테이퍼링 등 이제 뭐 긴축과 전환에서 관련해서는 뭐 상당한 추가 진전이란 이제 뭐 조금 약간 아직 거리가 있다라고 하고 뭐 특히 이제 고용 시장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뭐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좀 실수하는 것이라고 좀 부연 설명을 했고요. 또 페드가 이제 긴축 정책으로 바꾸기 전에 이제 시장에 많은 좀 안내를 줄 거라고 좀 입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이제 금리도 빠지고 뭐 주가도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아마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정도 이제 잭슨 올 때 아무래도 이제 조금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거나 나올 것 같고 뭐 빠르면 올해 연말 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뭐 테이퍼링은 실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제 영상에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주봉은 오늘 생략하고 좀 일봉만 시간 관계상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코로나 이후로 1파, 2파, 3파, 4파 나오고 나서 5파가 5파에 1파, 5파에 2파, 5파에 3파, 5파에 4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파에 또 5파에 1파, 2파, 여기가 이제 3에 1파, 여기가 이제 3에 2 나오고 3에 3으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파동이 이 이후로 마지막 5회 5회 5파가 이제 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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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파가 상당히 좀 잘 읽히진 않아서 뭐 좀 이럴 땐 그냥 추세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일단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뭐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뭐 사실상 거의 호전됐기 때문에 이제 9일 후행 스팬 빼고는 일단 뭐 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 50일 이동평균선이 검은 색깔 선에서 계속 좀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좀 들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봉상 이제 원래 65 변화일 여기까지가 딱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화를 안 한 걸 봤을 땐 76 변화일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76 변화일이 여기 저 고점부터 여기까지 딱 33주 딱 기본 수치가 나오면서 이때가 또 딱 잭슨홀 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아무래도 이제 고점이 되거나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120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이 26일 후행 스팬이 이제 호전이 되는지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구름대만 넘어서면은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일 후행 스팬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 같은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봉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부터가 이제 5의 1, 5의 2, 5의 3, 5의 4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 이제 5의 5의 1, 2, 여기가 이제 5의 5의 3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전환선 기준사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어서 아직은 일단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MACD나 RSI는 조금 과열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은 조금 이제 좀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분봉 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고점을 쳤었죠.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뭐 A, B, C로 내려가기엔 조금 약한 것 같긴 해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120분봉 상으로도 뭐 26일 후행스팬,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나라보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내재 변동성이나 이런 건 다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외생 변수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변동성도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뭐 오늘 뭐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변동성 소폭 상승하면서 끝은 났고요. 뭐 아직까지 추세는 일단 뭐 하락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기준선 하회하면서 일단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로 조금 더 보여지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지금 기준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할지 말지가 뭐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일 이동평선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선을 여기 넘냐 마냐가 뭐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상승하면서 기준선까지 다 넘겼는데 일단 뭐 나쁜 모양은 아니지만 26일 후행스팬까지 돌파가 되면 뭐 조금 더 추세가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각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기록하면서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 보여집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볼린저 밴드 모여 있고 다만 뭐 일단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이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는 아직 보여지고요. 뭐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선 부근까지 좀 지지를 보였는데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깨기 전까지는 그냥 상승 추세로 보는 게 여기도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좀 하락을 했었던 게 이제 국제유가 사우디랑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증산 규모를 좀 잠정 합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기준선에서 좀 지지하면서 기준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준선 깨지기 전까지 그냥 상승 추세로 조금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어제 실질금리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금 가격은 이제 역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실질금리가.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가 내려가면서 좀 올라갔지만 결국 테이퍼링 하면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0.97% 정도 되는데 그 상황이 이제 결국 플러스로 들어가면 좀 금이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발생하면서 다시 좀 올라가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반등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국고채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차트만 보면은 뭐 키스콜딩스 오늘 기준선 좀 넘어가려다가 못 넘어가면서 좀 저항을 보였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과거 50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하회하는지 종가로 그게 가장 뭐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내재 가치 같은 경우는 그냥 몰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잠시 좀 엑셀이 멈춰져 있는데 뭐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뭐 한 2만원인데 한 6만 5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DNC부터 먼저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재 가치가
15만원 정도인데, 이제 저는 이제 우선주를 들고 있긴 한데요. 이제 본주 같은 경우에 58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가치 290%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00원에서 한 9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가치,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45만원에서 한 95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는 이제 16만원에서 32만원, 그리고 이제 뭐 제일제당은 46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가가 꼭 내재 가치로 돌아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내려갈 확률은 낮고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 딱 반등을 할 때 이때 딱 매수를 했었는데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지금 딱 좋은 추세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만 긍정적이진 않고 뭐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뭐 기준선을 일단 깨냐 마냐, 밑으로 깨냐 마냐, 그리고 구름대를 밑으로 하회하느냐, 위로는 전환선을 먼저 깨지냐인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료 쪽 지금 단가 인상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26일 후행 스팬만 돌파를 하면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기준선을 좀 딛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호전이 된 상태고요. 오늘 좀 기준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다시 되돌림이 있었고, 뭐 9일도 호전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샀을 때 가장 큰 원인이 구주봉이 전환선 넘어서고 이제 구름대까지 넘어서고 9일 후행 스팬이 이제 돌파됐던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었었고요. 뭐 GS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는 좀 차트가 안 좋은데, 이제 구름대를 사실 이탈하면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직 좀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구름대를 이제 이탈하면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할 것 같고, 이제 여기도 이제 구주봉으로 사실 전환선 넘어서고 이제 딱 9일 후행 스팬 돌파될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26일 후행 스팬도 곧 돌파 예정이기 때문에 뭐 돌파만 하면 조금 더 상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내재가치 현재 주가 한 33,000원인데 한 11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사실 71조까지 개인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매도를 했다가 지금 이제 107조, 108조까지 순매수를 돌린 상황입니다. 누적적으로는 이제 37조지만 여기 저점부터 했을 때는 108조를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랑 포스코랑 이제 한국금융지주, 뭐 테슬라 보시면은 일단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이제 이 연두 색깔 선이 높으면 주가가 싼 거고요. 낮을 때 이제 비싼 건데, 뭐 지금 사실 이 파란 색깔은 주가 차트고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현재 주가 82만 원인데 뭐 적정 주가 한 62만 원, 61만 원 나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뭐 200이동 평균선 깨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9일 또 역전됐기 때문에 뭐 정말 늦어도 이 26일 후행 스팬이 역전되면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래도 99% 정도, 한 35만원 정도 되는데 한 69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뭐 다행인 점은 전환선 기준선 다 이제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구름대만 넘어가면 조금 더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은 좀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좀 약간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단 뭐 근데 뭐 사실 뭐 철근 쪽은
저는 뭐 일단 뭐 철강은 좀 철근 쪽이 더 낫지 않나라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뭐 지금 좀 소폭 빠지고 있는데, 물론 뭐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일단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래도 이 정도도 조금 아주 비싼 편은 사실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 괜찮은 가격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차트로 한번 봤을 때는 일단 뭐 여기도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넘어섰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26일 후행스팬이 역전되어 있고 이제 구름대를 조금 하회하고 있어서 추세가 아주 좋다고는 조금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 테슬라 보시면은, 테슬라 차트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빠졌고요. 전환선 하회하고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 위로 먼저 뚫려, 기준선이랑 이 구름대를 밑으로 먼저 뚫려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주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인데 2019년 이후로는 뭐 사실 지금 거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이고요. 조금 더 이제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상 최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같이 돼 있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낮기 때문에 좀 있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코스피랑 S&P랑 뭐 사실 거의 나라는 다르지만 좀 할인율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수치는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좀 나눈 수치고요. 뭐 나눈 수치도 뭐 최저까지는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이는 수준까지는 그래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수치인데요. 높을 때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 때 통화량 대비 저평가인데 뭐 지금은 닷컴버블 이후로 가장 통화량 대비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미국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통화량 대비해서 상당히 좀 고평가 부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제가 8월 한 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잭슨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언제든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지금 업계는 넘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일단 먼저 합산 신용잔고부터 먼저 보시면은 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게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는 24조 거의 5천억 정도 되고요.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좀 뭐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가 특히나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뭐 지금 이제 거의 고점 부근에 오지 않았나라고는 계속 생각이 들게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신용잔고 증감 추이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사실 이미 어깨는 넘은 상태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료는 주입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이제 가속도의 힘으로, 관성의 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증시가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말에서 뭐 내릴 필요는 없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인 것 같으니까. 뭐 그래서 일단 좀 하락 추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상방으로 보다가 뭐 개인적으로 뭐 8월 말이든 아니면 그 전이든 좀 하락 추세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으면 뭐 그때 좀 추세 전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뭐 갑자기 방송을 찍었다가 안 돼서 좀 급하게 찍느라 좀 말을 빠르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